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친구들보다 일찍 20대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던 제 결혼 생활은 남편의 바람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바람 피우는 사람은 많지만 내 남편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 믿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건 착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연애 시절 제 앞에서 욕 한 번 한 적 없고 저한테 정말 다정했어요. 저희 집에 종종 인사를 와서 부모님께도 참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 오빠와 부모님도 남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결혼해서도 신혼생활은 참 즐거웠습니다. 다만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이 잦았고 회식도 참 많았죠. 그런데 남편과 결혼 후 정확히 1년 만에 도우미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정말 어이없게도 제 친구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바람이 났습니다. 친구가 그걸 목격하고 바로 저에게 알려주었죠. 노래방을 운영하는 친구와는 그동안 연락이 거의 끊긴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결혼 후 생활고 때문에 매우 힘들어 했는데요. 경화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친구들 모임에도 안 나오고. 그게 사정이 좀 있다. 나 곧 이혼할 것 같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자세한 얘기는 하기 힘들어. 내가 상황 정리되면 연락할게. 미안해.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저는 물론 다른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저도 바쁘게 살다 보니 점점 잊혀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말이죠.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았더니 친구여서 너무 반가웠어요. 경아야, 이게 얼마만이야? 대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지희야, 미안해. 내가 그때 전화한다고 해놓고 잠수 타서. 친구끼리 뭘 미안하다고 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그럼. 요즘 뭐하고 살아? 우리 만날까?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물었는데 이 친구는 이혼을 하고 혼자 애를 키우며 산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자기 남편과 이혼할 당시 임신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래방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너도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애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다. 열심히는 뭐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지희야, 내가 너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어. 그동안 연락하고 지낸 것도 아닌데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친구는 갑자기 전화해서는 제 남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남편과 오래 연애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물론 다른 친구들도 제 남편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래방에 제 남편이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노래 부르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처음에는 무슨 그런 우연이 있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구가 그 말을 꺼낸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내 남편을 그런 사람으로 보냐?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때보다 나이도 들어서 인상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라고 단정지어? 그래, 네가 화낼 만해. 그런데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 생각했지. 그런데 한 번 오고 끝이 아니라 자주 와서 나도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맞더라고. 친구는 자기 노래방에 제 남편이 자주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저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도 이 친구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한테 건너 들어서 제가 남편과 결혼했다는 소식은 알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친구가 CCTV에 찍힌 남편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노래방에 찾아온다고 했는데 며칠 뒤 남편이 회식이 있다며 늦을 거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또 제 친구의 노래방에 갔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다 말하고 따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어디까지 속이나 두고 볼 생각이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남편이 도우미와 끌어안고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가는 영상도 직접 확인했는데요. 친구 덕에 증거를 모으는데 도움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남편과 결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암튼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왔더라고요. 남편은 이날 인사불성이 될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고 대리기사의 부축으로 집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거실에 누워 잠을 자는데도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죠. 블랙박스를 보기 위함이었는데 차 뒷좌석에 어떤 여자와 남편이 둘이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여자는 친구가 보여줬던 CCTV 속 그 여자와 많이 닮았습니다. 저는 이날 남편의 핸드폰도 뒤졌습니다. 그동안 저 몰래 둘이서 아주 신났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한동안 증거를 모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을 만큼 모은 뒤 아주 자신 있게 남편에게 물어봤죠. 야, 오정수. 어? 너 여자 생겼냐? 그런데 저는 제 물음에 남편이 발뺌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우기면 저도 뭐라고 얘기할지 다 생각해 놓은 상태였는데 남편은 정말 뻔뻔했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알았어?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 그런데 남편은 여기서 한술 더 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뭐? 이혼? 그래, 우리 솔직히 예전 같지 않은 건 너도 알잖아. 기가 막히다. 나 몰래 바람 피워놓고 이혼? 네가 인간이냐? 제가 그동안 증거를 모은 건 당연히 남편과 이혼하기 위함이었지만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이혼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단칼에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사람을 피말리게 하더군요. 친정까지 가서 저희 부모님한테 이혼 좀 하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부모님 상처받으실까 말씀도 안 드렸는데 남편 때문에 엄마는 쓰러지고 아빠도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저는 남편의 이런 행동 때문에 살도 많이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 탈모도 생겼습니다. 저도 더는 버티기 힘들고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이러면 좋았잖아. 이게 뭐야? 여러 사람 피해주고. 이제 우리 완전히 남남이니까 더는 보는 일 없는 거지? 당연하지. 잘 살아라. 좋은 남자 만나든가.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없고 제발 부탁이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나한테 연락하고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해. 걱정을 마. 남편은 제가 조용히 이혼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저는 한 방이 더 남았습니다. 바로 상간녀 소송이었죠. 그동안 힘들게 증거를 모았는데 저런 놈을 곱게 보내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를 통해서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장이 도착했는지 상간녀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와 이 소송으로 따지듯 묻더라고요. 야, 그냥 이혼하면 끝이지. 이게 뭐야, 지저분하게. 너랑은 끝났지만 이 가정 파탄낸 그년한테는 판결문이라도 받아야지. 이날 이후로 남편은 저를 계속 찾아와 소송을 취하하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울 건 없었어요. 제가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이미 두 사람은 원룸인가 얻어서 살림까지 차렸다는데 제 친구한테 들으니 도우미로 나와서 일하던 그 여자는 일을 그만두고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만 힘들어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상간녀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고 긴 시간 끝에 결국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위자료도 나왔죠. 이것만으로도 속이 다 시원했는데 제가 더 통쾌했던 건 둘이 결국 깨졌다는 겁니다. 오래 못 가더라고요. 솔직히 예상은 했습니다. 둘이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금방 사랑에 빠져서 가정까지 깨버리고 살림까지 차리면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상간녀는 제가 봐도 정말 예쁘긴 했는데 전 남편이 그 미모에 푹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주고 명품도 사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한테 빚이 좀 있었는데 그걸 전 남편이 또 다른 빚을 내서 갚아줬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연봉은 뻔했는데 재산도 털리고 빚까지 지고 여자도 떠나버리니 결국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희야, 저기 잠깐 얘기 좀 하자. 내가 그때 말했지? 이혼했으니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그래, 네가 그러긴 했는데 아무래도 나한텐 너뿐인 것 같아. 늦었지만 내가 잘못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 수 없을까? 남편이 무릎까지 꿇어가며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남은 정도 싹 사라져서인지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꺼지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친정에서도 알고 계셨는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나셔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주먹이 날아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덩치가 크셔서 왜소한 남편의 체격과 비교가 됐는데요. 아빠의 말 한마디에 더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걸 보고는 찌질함에 극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전 시댁에서도 그리 좋은 대우는 못 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뭐가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이라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저에게 도움을 준 친구와 종종 만나고 있는데요. 둘 다 이혼을 했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살 테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